안녕하세요. SPNSTV의 조준호 PD입니다. 오늘 역사 테라피 9화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저번 8편에 무슨 얘기 나눴죠?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한국에서 시작되었는지 이런 이야기 저희 나눠보았는데 네. 또 여기 질문을 다시 돌아가자면 포스트 3.1절 좌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요거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제 그게 좀 한국의 좌파 그런 걸로 이제 정치적인 이념이 시작이 되었고 네. 오늘은 그래서 반대편에 또 있잖아요. 네. 우파. 네.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참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인 게 좌파, 우파, 좌익, 우익, 진보, 보수라는 게 되게 좀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누구를 진보라고 하고 누구를 보수라고 하는지가 지금 사실 이번에 그 당선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진보라고 평생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선 전해되니까 자기가 진짜 보수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보냐 보수냐는 애초에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고 주관적인 개념인데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하자면은 이 좌우가 언제 시작이 됐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그 혁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회의 왼쪽에 앉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회 오른쪽에 앉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래서 흔히 보수주의, 우익 이게 원조 사상가를 이야기하면은 에드먼 버크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버크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 그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 Reflections on the French Revolution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생각 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어요.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사실 모든 보수주의, 그러니까 conservatism의 원조입니다. 근데 막상 지금 우리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버크를 따라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 18세기 후반부터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이 좌파, 좌익이 주장하는 내용도 계속 바뀌어갔고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처음 프랑스 혁명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는 공산주의자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공산주의 개념이 아직 그때 안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의 처음 그 좌파는 우리가 지금 아는 공산주의랑은 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보다 이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생긴 다음에 또 공산주의 이퀄 좌익이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주의, 우익도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relative하게 상대적으로 쟤네가 혁명파면 우리는 왕정파. 그러니까 쟤네가 좌익이면 우리가 우익.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좌익이 이제는 마르크스주의자래.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레닌주의자래. 그러니까 좌익도 계속 바뀌어요. 좌익끼리도 내가 좌익이다, 네가 좌익이다, 너가 진짜 좌익이다, 내가 진짜 좌익이다, 내가 진짜 공산주의다가 이런 걸로 계속 싸우잖아요. 레닌이랑도 트로츠키랑 스탈린이랑도 싸우고 계속 싸우기 때문에 항상 좌우가 어떻게 생겼냐, 누가 우익이냐, 누가 보수냐를 질문하려 그러면은 역사적인 맥락상 누가 좌익이냐. 왜냐? 애초에 처음부터 우파는 좌파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3.1운동 이후에 3.1운동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개화파와 개벽파, 이 서학과 동학, 기독교와 천도교가 하나 돼서 다 같이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부터 이게 좀 분화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끼리도 좀 싸우기 시작했다. 그 처음으로 치고 나가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공산당 열혈 청년들. 3.1운동 해보고 나니까 이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으로 하는 거 안 될 것 같아. 혁명을 하겠다. 폭탄 던지고 총 쏘겠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산당, 좌익, 속된 말로 빨갱이들의 대명사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익은 뭐예요? 공산주의에 가장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어떤 그 사상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 절대 공산당일 수 없는 사람들. 절대 박헌영이나 그 허정숙이나 뭐 이런 그 화요회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프렌즈들과는 한 배를 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정반대에 있는 게 누구냐? 기독교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철저하게
유물론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materialism. 온 세상을 물질로 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런 거. 보이는 것만 철저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과학이 유물론이에요. 지금의 패러다임은 저는 과학이 유물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보이는 것만, 왜냐하면 특히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19세기의 패러다임에서는 마르크스나 뭐 다윈의 이 패러다임에서는 과학 이퀄 유물론, science equal materialism. 보이는 것, 이 입증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것만 믿자.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막 돈만 밝히는 이 그 메테리얼리즘이랑은 좀 다른 건데, 그렇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스피릿을 믿지 않는다. 네. 유심론, 유물론에 반대되는 것은 유심론이거든요. 이건 아이디얼리즘. 아이디어를 믿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 화학적인 어떤 신호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 공산주의 유물론의 그 기본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자들은 특히나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대를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유명한 게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Opium of the masses라고 했죠. 그 종교는 그냥 지배자들이, 왕이나 그 자본주의자들이 대중을, 인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풀어놓은 프로파간다. 마약과도 같은, 아편과도 같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운동은 처음부터 이 기독교를 타파하는 운동이었어요. 서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박헌영이나 이런 그 조선의 열혈 공산당 1920년대부터 생긴 이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이 부르주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들, 이 목사들, 신부들, 스님들, 이런 사람들을 인민의 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리가 없었던 건 아닌 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살아있었던 교회들은 대부분 친일 성향의 교회들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왜냐면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세력을 유지하고 국가가 인정해준 어떤 그 종교 조직으로서 기능하려면은 일제에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적어도 수동적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일제 시대 때 조선에 있었던 목사들, 선교사들, 서양인 선교사들이나 목사들, 신부들, 스님들은 대부분 제국주의에 찬동하는 친일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좌익 이퀄 공산당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안티로 되었던, 반대를 했던 우익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좌익의 반대로 우익이 생긴 거라고 했잖아요. 네. 우익은 기독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재밌는 포인트가 어쨌든 우익이 형이 말한 것처럼 좌익에 대응하는, 그렇죠, 그런 아이디올로지로 생겨났다는 게 일단 재밌고,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야. 네. 왼쪽이란 개념이 없으면 오른쪽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또 두 번째는 그게 종교랑 엮여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대척점이 종교였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 보시죠. 누가 있었나? 네, 누가 이거를 지도를 했는지. 예전에 3.1운동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이승훈. 남강 이승훈 선생. 오산학교라고 하는, 오산학교. 이게 정말 중요한 학교입니다. 이 독립운동 이야기할 때 오산학교 출신들이 진짜 오산학교 출신을 빼놓고서는 독립운동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산학교를 세운 창립자이자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교육을 하는 거다. 개화를 해서 교육을 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길이다 라고 믿었던 분이시고, 그래서 오산학교에서 정말 걸출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달래꽃의 시인, 뭐 김소월 시인부터 시작해서 함석헌 선생 등등 되게 많은 이제 독립운동가들과 어떤 지식인들을 배출을 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오산학교의 선생님으로 거쳐간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오산학교를 중심으로 그 펼쳐졌던 어떤 일종의 기독교 교육운동,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독립운동사와
더 나아가서는 이 공산주의랑은 어떤 이 배치되는 반대되는 그런 하나의 노선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이후에는 일제에게 이제 주동자로 3.1운동의 주동자로 잡혀서 옥고를 치르시고 박헌영 같은 이런 젊은 세대 비슷한 또래에서 기독교 운동을 이어간 사람이 3.1운동 이후에 누구냐라고 하면은 2세대. 2세대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다석 류영모 선생님입니다. 류영모. 네, 다석 류영모 선생. 아는 사람들이 진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다석 류영모 선생을 좀 사실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3.1운동 이후에 야이씨 안 돼. 민족 자결주의 안 돼. 평화주의 안 돼. 레닌처럼 혁명하자. 요 라인. 요 길도 하나의 이해할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왜? 안 되니까. 그치. 안 되니까 정말 격렬하게 열혈 투쟁을 한 거야. 상해로 가가지고.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땅에서 조선에서 아니야. 우리가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야. 더 가야 돼. 3.1운동 같은 노선으로 더 가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spiritual growth가 중요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애초에 일제가 들어온 것이고 서구 제국주의가 들어온 것이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처럼 똑같이 총을 들어서는 서양 제국주의도 마찬가지고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는 폭력이고 이 국가가 사실 국민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여야지 국민을 지배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 이런 주장을 했던 분들이 남강 이승훈 선생의 제자들인 류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사상과 두 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은 그런 길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이승훈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런 관념들과 사상들이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우파의 좀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닌가요? 이거는 박헌영이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를 좌익을 만든 게 아닌 것처럼 이게 분명 영향이 있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이런 남강 선생과 류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한국의 우익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한국의 우익은 태극기 부대잖아요. 이승만을 생각하고 굉장히 큰 교회에 가서 돈 많이 내고 그 열렬하게 이제 성적이 흔드는. 근데 이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파예요. 그리고 친미입니다.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류영모도 마찬가지고 함석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공산당 죽여는 아니었던 거죠. 공산당에 반대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승만이 대표하는 반공 우익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박헌영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 류영모와 함석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길이 또 있었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가장 제 생각에는 일관되게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노선을 지닌 분들이고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산주의가 뭐냐,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냐를 보면은 저는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일관되게 일제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친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타협 노선입니다.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유일한 이유는 유일하기보다는 가장 큰 이유는 폭력적이에요. 얘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폭력이야. 그렇지. 레닌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마르크스는 말만 했지 그렇게 자기가 직접 혁명을 하지 못했지만 레닌이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이유에는 박헌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김일성을 둘째치고 1920년대의 그 조선 공산당부터도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폭력이 답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NL 노선이다, 그 통합 진보당, 통진당 해산 얘기했을 때 이석기, 김재현 이런 분들이 아로라고 한 혁명 조직을 조직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혁명하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통진당을 해산시켰잖아요. 저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폭력을 주장하는 노선은 찬성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일제가 너무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나도 싸우자라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노선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노선이 류영모와 함석헌의 노선이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비폭력 노선을 3.1운동의 노선을 남강 이승호 선생의 노선을 평생 유지했고요. 더 중요하게는 비폭력을 주장하면서 타협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승호 선생도 우리 민족이 일단 힘이 없으니 힘을 키우고 아직 어리석으니 교육을 하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저런 무자비하고 그 무도한 서양과 일본의 그 제국주의를 이기자. 그들과 다르게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제국주의가 되자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폭력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성숙하게 폭력이 와도 비폭력으로 대응하고 이거를 주장하는 게 3.1운동이었고 이승호 선생의 노선이었고 그거를 류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은 이어나가는데 류영모 선생은 어떻게 이어나가냐면은 단순히 이승호는 제자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그 기독교 사상가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류영모 선생의 사상은 딱 하나의 말로 정의하자면은 얼나를 이야기합니다. 얼나.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얼이 빠진다 할 때 얼 빠진다 할 때 얼간이 할 때 얼굴 할 때 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순우리말에 참 아름다움이 많습니다. 얼이 순우리말이죠. 우리 순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신난다라는 말도 제가 많이 쓰는데 신난다라는 말이 진짜 스피리추얼한 말인 게 사이케델릭한 말인 게 신이 난다는 거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춤추고 놀 때 막 야 신난다 하잖아. 신명이 난다는 건데 이거는 신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fun이 아니야. fun 이게 아니라 God is coming out. 그냥 우리 막 재밌으면 우리는 Yo, you see my God coming out? 이거야. 근데 이거는 the underlying assumption이 뭐냐면은 God is in you. Everyone 다 우리 신나는 게 사람만 신나는 게 아니잖아. 강아지도 신날 수 있고 다 신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저는 신나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류영모 선생은 얼나를 얘기했어요. 얼나는 뭐야? 얼도 똑같이 신이야. 그러니까 신만 해도 사실 한자어잖아요. 네. 얼이 순우리말이거든요. 얼은 얼굴이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을 영어로 하면은 face잖아. 네. face가 아니에요. spirit cave예요. 얼굴은. 그러니까 뭐 나의 영혼이 나타나는 그런 영혼이 들어있는 굴인 거야. 그러니까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기분 이상할 때 있죠. 네. 거울 보면서 와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저 안에 이렇게 내가 지금 준호를 보고 있는데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기분 이상하잖아. 눈이 특히 내가 눈으로 내 눈을 볼 때 저 안에 있는 게 난가? 뭔지 알죠? 그런 기분 한 번 있잖아. 항상 그러지 않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가끔 묘할 때 있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저 안에 내가 있는 거잖아. 여기 얼굴 안에.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건 눈이잖아. 그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눈 안에 뭐가 있는 거잖아. 그게 난가? 에고잖아, 에고. 근데 에고는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마 1살쯤 성장되는 거고 에고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엄마 뱃속에 있는 나와 엄마의 구별도 없고 뭐 그 자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뭔가 여기 안에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조상님들은 한자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막 중국 문화 유교 불교 도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도 나름의 어떤 그 영적인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단군 시대 때 그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운 단군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걸 우리가 풍류도라고 할 수도 있고 풍월도라고 할 수도 있고 신선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되게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신앙 체계는 얼을 중시했던 거죠. 그리고 얼굴이 있다는 것은 얼이 굴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마치 그건 얼이 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은
류영모 선생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고 기독교인이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냐? 얼굴 안에 있는 나가 그 류영모 선생은 제나라고 한 제나는 에고 에고에서 갇혀 있는 나가 아니라 이 얼굴에서 밖으로 나온 나 그게 얼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라고도 할 수 있죠. 참나. 진짜 나, true me, true self, true self. 그럼 얼나는 뭐냐?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하면은 it's some white bearded man on the cloud. 그잖아? 저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수염난 백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류영모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가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태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지금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쵸. 사람이고 엄밀히 말하면 아시아인이야. 중동인이죠. 중동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한테 수입된 근데 기독교는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개신교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유럽화되고 미국화된 서구화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한국화된 기독교가 또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류영모 선생님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류영모 선생님은 톨스토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톨스토이는 우리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인데 젊었을 때는 귀족이었고 막 엄청 방탕한 생활하다가 나중에 50대 이후에 spiritual conversion을 가지면서 완전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는데 톨스토이는 성경을 믿었지만 교회를 믿지 않았고 역사적인 예수, historical Jesus를 믿고 복음을 믿었고,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사실 그 예수님과 직접 관련된 그 네 개의 책이 있잖아요. 그 뭐 요한복음, 마테오복음 이런 이제 그 가스펠이 있고, 그게 아닌 뒤에 붙여진 뭐가 많죠. 근데 뒤에 붙여진 것들은 사실 예수님이 한 얘기랑 상관없는 나중에 로마 제국이 공식 종교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고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예수는 그냥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민중을 위해 싸웠던 그러니까 비폭력적으로 투쟁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말한 것은 싸대기 맞으면 다른 싸대기 대라는 거고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던지라는 거, 돌 던지지 말라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굉장히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이 교회에 나가라고 한 사람도 한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교회랑 기독교랑 아무 상관이 없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의 에센스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비폭력이고 사랑이다. 평화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교, 러시아 공식 기독교로부터 이제 엑스커뮤니케이트를 당했었고 추방을 당했었고 근데 톨스토이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복음을 이제 해석하는 일을 많이 펼쳤고 그리고 톨스토이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 라는 그래 가르침. 그리고 톨스토이는 또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폭력 평화주의, 채식주의의 그 리니지가 있거든요. 원조는 이 셸리, 퍼시 셸리, 메리 셸리라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 쓴 사람, 그 메리 셸리인데 그 사람들이 원조고 그 이제 Non-violent civil disobedience. 비폭력 시민 불복종을 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폭력 안 쓰겠어. 평화를 주장했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원조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고 톨스토이에 영감받은 게 간디고 간디 같은 경우는 톨스토이랑 직접 막 편지 쓰면서 배웠고 그런 톨스토이한테 또 영감받은 게 류영모 선생님이었던 거죠. 여기 잠깐. 톨스토이의 비폭력 평화주의에 대한 계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지금 보충 수업 NJ 투자자 멤버십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류영모 선생님은 하나님이란 말은 원래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있었다. 생각을 해봐라. 야, 백인 식민주의자들이나 백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기독교가 한국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 우리 안 좋아하는 거잖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고 뭐 기껏해야 유럽인들 백인들만 좋아하는 하나님인 건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게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래 우리 동양과 아시아와 한국도
당연히 굽어 살피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실제로 이 하나님이란 말은 그 원래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쓰던 말이에요. 하늘님. 하늘님이란 말도 있었고 하나님, oneness, 하나의 님. 이 얼나가 얼굴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true self가 참나가 되면은 경계가 없어지죠. 모든 것이 빛이고 모든 것이 하나의 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난다, 이거는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아닌 하나의 continuous한, holistic한, 전일적인 하나의 oneness, unity였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white bearded man on the cloud가 아니라 그냥 사상현. 그냥 the whole universe, universe 또 하나의 verse잖아요. multiverse가 아니라 하나의 universe가 하나의 우주가 하나의 집이고 우주는 지부집자 집이거든요. 하나의 집이고 이게 모두의 하나의 집이자 하나의 님이고 이게 우리의 크리에이터이자 그냥 우리의 일부다. 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약간 pantheism 같은 믿음인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고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도 신이고 나도 하나다. 라는 생각이 이미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고 네. 류영모 선생은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유교, 불교, 도교의 가르침을 다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같은 얘기다. 노자가 얘기하는 것도 같은 얘기고 노자가 얘기하는 무의자연, 이 자연과 그것도 하나의 님, 우주에 관한 것이고 불교, 부처님 얘기한 것도 다 사실 사랑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하는 작업을 류영호 선생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이거를 무조건 순우리말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순우리말 안에는 이미 하나님, 이게 영어로 하면 God이에요. God. God을 번역한 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God을 번역하기 전에도 하나님이란 말은 있었다. 님이란 말, 하나님, 이런 말들을 가지고서 최대한 그 우리의 그 무의식에 있었던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식민지화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갖고 있었던 이 감각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한국화시키려고 한 거죠. 진짜 한국적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류영보 선생의 이런 가르침을 함석헌 선생이 이어받아 함석헌 선생님은 80년대까지 살아 계셨고 나중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장본인인데 함석헌 선생은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CR 사상이라고 만들었어요. CR 사상. 같은 얘기인데 함석헌 선생이 그러니까 CR이란 말 자체는 류영보 선생이 만든 건데 이게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C와 R이야. CR도 안 먹힌다 했던 그 CR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C는 뭐냐면은 seed. 네. 그 모든 우주의 원리가 음양의 조화잖아요. C는 남자의 정자지. R은 여자의 난자지. 에그. seed와 에그야.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CR로 만들어진 것이고 생명은 모든 생명은 이 CR이 근데 이거 CR을 쓴 이유는 류영모 선생은 백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 했어요. 백성도 한자어거든.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할 때 민중, 인민, 민족 이란 말도 한자어야. 그럼 우리 순우리말로 뭐 결애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한결애 할 때 결애는 민족이라는 말이랑 비슷한 거고 민중, 백성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뭐가 없을까? 그리고 인간에 국한되지 않고 이 모든 이 생명의 어떤 아우르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CR이라는 말을 쓰자. 백성이란 말 대신. 왜냐하면은 함석헌 선생도 마찬가지고 류영모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선생이 이승훈이나 톨스토이, 간디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 모든 사단, 이 일제 식민주의와 서구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이게 다 사실은 국가, 이 스테이트, 이 국민과 인민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국민과 인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서 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도 사실 미국 보면 억만장자들이 러시아 보면은 그 억만장자들이 올리가르키끼리 대통령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가가 그래서는 안 된다. 진짜 민주주의는 민이 주가 되는 거고 그럼 국가는 사실 필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자 같은 아나키스적인 생각인 거죠. 정말 진짜 좋은 국가는 진짜 좋은 대통령은 진짜 좋은 왕은 필요 없는 왕이다.
백성들이 진짜 주인이면은 우리가 알아서 하지. 왜 니들이 시킨 대로 총칼을 들이밀면서 해야 되냐.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지. 자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가 없어져도 공산주의도 결국엔 국가를 만들어요. 국가가 비대해지잖아. 전체주의잖아. 국가가 있느냐 문제다. 이분들은. 그래서 국가가 없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백성들이 의식이 성숙해야 되고 백성들이 힘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오산학교 같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돌을 닦고 혹은 기도를 하듯이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해서 백성들이 정말 훌륭해져야 성숙해져야 진짜 민주주의가 되고 그때는 국가가 필요 없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건 CR이다. 백성이다. C와 R이다.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CR 사상을 주장을 하고 함석헌 선생님 나중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CR의 소리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80년대까지 계속 이런 사상을 펼칩니다. 근데 이거는 계보를 말씀드리자면은 톨스토이, 남강 이승훈, 류영모 선생, 함석헌 선생 이렇게 이어오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분명히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니까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이고 얼나를 믿는 사람들. 얼이 진짜다. 이 물질이 아니라 이거는 껍데기고 이 안에 얼이 있다. 얼나가 있다. 얼굴 안에 갇혀 있는. 근데 이것이 자유로워졌을 때가 진짜 해방이고 진짜 독립이고 진짜 자유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그때는 국가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본질이 폭력이잖아요. 국가는 폭력을 독점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없어져야 전쟁도 없고 식민주의도 없는 것이지 그때 그걸 없애기 위해 폭력을 쓴다? 그걸 없애기 위해 폭탄을 던진다?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제국을 만든다?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인.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제국을 만든다는 게 레닌이었거든. 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도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 돌이켜 봤을 때 저는 그분들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좌익이 아니고 우익이었어요. 오늘의 질문도 돌아와서 이승훈 선생, 류영모 선생, 함석헌 선생 다들 이분들은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견지했던 노선이 다른 기독교 혹은 다른 우파와 달랐던 것은 첫째, 폭력을 절대 옹호하지 않았다. 철저한 비폭력이었다. 이승만과 김구 같은 경우에는 폭력을 정당화해요. 기독교인이고 우익이지만 이승만 같은 경우는 김구 같은 경우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민족주의자로서 폭탄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승훈과 류영모, 함석헌은 절대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근데 폭력을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광수나 최남수 뭐 이들은 나중에 폭력을 옹호했지만, 그러니까 그 개량하자고 했던 실력 양상을 하자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타협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친일을 했던 사람들. 근데 이분들은 친일을 하지 않았다. 타협을 하지 않았다. 꾹꾹 참고 계속 아직 아니야. 아직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정말 비폭력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교육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고, 그게 그 당시에는 주류가 되지 못했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지 못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인이 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2025년도에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한류의 시대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 그 폭력적인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를 고민해 봐야 할 이때 이분들의 어떤 길이 조금 다시금 울림이 있게 다가오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이분들이 그 기독교의 어떠한 본질에 하느님의 본질을 되게 연구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의 어떠한 우파 사상과 그 우파 사상의 뒤에 있는 그런 기독교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로 어떻게 보면 어느 수준의 좀 변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뭐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승만이 폭력을 이제 포용하면서 뭐 그렇게 된 건지는 잘 정확히 다른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헌영이 있었던 그 라인 공산당이었지만은 또 노동당은 아니었던 또 뭐 그런 김일성은 아니었던 그 안에서도 되게 우리가 지금 좌우를 크게 생각하지만 그 좌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라인들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에서도 다양한 라인들이 있었는데 네. 요 라인은 우리가 많이 잊어먹었다는 게 그렇죠. 지금 형이 오늘 하고자 얘기한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아나키스트들은 천성적으로 뭔가 이 정치나 국가에 막 참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폭력적인 아나키스트들도 있어요. 약산 뭐 김원모 같은 사람들은 폭탄 던지는 아나키스트도 있지만 이런 이제 톨스토이 같은 반국가주의자들은 뭔가를 안 나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총칼을 들이밀어도 오케이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력 경쟁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또 이상주의자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게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 역사 테라피의 취지는 우리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모든 상처는 사실 우리가 솔까 말 일제가 왜 나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테라피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뭐 다 무슨 양비론적으로 이완용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뭐 이렇고 박헌영도 뭐 그렇고 뭐 이광수도 뭐 친일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다 이렇게 애매하게 감싸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아니에요. 저의 목적은 지금 우리의 그 상태가 너무 양극단, 김일성과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가장 극단에 있던 사람들이 지배하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상처는 더 중요하게는 우리 그 외부 소련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외부로부터 당한 폭력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조종당해서 우리끼리 내전을 했던 6.25로 인한 그 잔인한 폭력의 참상의 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일제가 싫은 것도 일본이 싫어서가 아니라 폭력이 싫어서 그런 거고 공산당이 싫은 것도 그 공산주의 이상 그 뭐 만인이 평등해지자 노동자 해방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이 폭력이라서 싫은 거거든요. 박헌영도 폭력을 너무 많이 저질렀고 김일성도 폭력을 너무 많이 저질렀고 이완용이 옹호했던 일제도 폭력을 너무 많이 저질렀고 저는 어떤 이념이든 이데올로기든 그 이데올로기를 목적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이데올로기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기독교도 이념이 나쁘지 않고 공산주의도 이념은 나쁘지 않아요. 마르크스 읽어보면 가슴이 웅장해져요. 모니리 평등해지고 해방된 너무 좋잖아.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도 사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스토리야. 근데 그 과정에서 가미가제를 동원해서 막 무슨 뭐 뽕 먹인 다음에 죽이고 막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이데올로기 이념이 좌파든 우파든 폭력을 정당화하는 어떤 그 현실이 생기는 순간 이거는 잔인하다. 반인도적이고 반생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지금의 기준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저의 지금의 기준은 이게 뭐 정답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기준은 그 많은 이념 중에서 정말 그 사람이 그 이념의 노예가 돼서 혹은 권력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변절하거나 그랬는가? 사람을 생명을 도구로 삼았는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저는 보면서 영감을 얻고 그게 예수이기도 하고 붓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했던 이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3.1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손병이나 이승훈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류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 이분들이 엄청난 무슨 독립운동의 업적을 못 세웠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새로운 길을 찾을 때 희망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모범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형 말에 완전히 공감하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형보다 뭐 조금은 더 현실주의적인지는 모르겠어서 그런지 이제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서는 그러면은 어쨌든 마르크시스도 그렇고
그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 이상주의적으로는 그러니까 티오레티컬하게는 좋은 말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평화나 뭐 아니면 뭐 이퀄리티나 뭐 이런 굉장히 그 고유의 중요한 가치들을 얘기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in practice에서는 실전에서는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또 남북한의 그 디바이드에서도 그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주현 형은 맞나요? 그 똥 먹으신 분 뭐였죠? 박헌영. 박헌영님은 여기서 공산주의, 그러니까 어쨌든 뭐 폭력이 있었지만 폭력 이런 걸 기반으로 또 다른 사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잖아. 그렇죠. 실상에서는. 그래서 북한이 김일성이 나온 거고,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승훈 선생님의 좋은 그런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어떤 좌파의 뭐 공산당에 반대되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나왔지만 실상에서는 또 이승만 뭐 이런 식으로 또 변질이 되는 그렇죠. 그런 나중에 서북청년단 이런 이승만과 김구가 스폰서하는 테러리스트 집단들도 나오면서 기독교에서도 폭력을 많이 자행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게 현실 속에서는 이게 다르게 변질이 돼서 뭔가 리얼라이즈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다음 두 편에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거에 이제 기초로 가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실상에서는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졌고 그게 갈라지는 것 기반에는 어떠한 무브먼트들이 역사들이 있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이야기가 아주 고조되고 깊어지는데, 있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해방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1945년부터 48년 이때가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거든요. 네. 말 그대로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생기지 않았고 사실은 이 분단이 되기보다는 그 한민족의 독립된 어떤 통합된 정부가 생기기를 바랐던 인민들의 그 백성들의 열망이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실현되지 못하고 소련과 미군에 의해서 두 개의 정부로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도 엄청 갈라져서 싸우고 죽였죠.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이 해방 공간은. 그래서 거기에서 생긴 상처가 아직까지도 우리 아물지 않고 있는 거죠. 남북한 사이에서도 그렇고 네. 남한 내에서도 그렇고 이 좌우가 갈라져가지고 정말 극렬하게 싸웠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의 상처가 생겼는지 다음 두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